비가 쏟아지는 그날, 나는 별장의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수민아, 나왔어. 하지만 열린 문 너머로 나타난 건 내 인생을 뒤집을 여자였다. 그녀의 눈빛이 내 가슴을 꿰뚫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강원도의 산속들, 가을 끝자락에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나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벗어나 오랜 친구 수민의 초대에 응해 이 별장으로 향했다. 주말, 그 단어 자체가 나에게는 사치였다. 28살 지은 평범한 마케팅 회사원으로서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피로의 연속이었다.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출근길, 상사의 잔소리, 그리고 퇴근 후 홀로 마주하는 빈 방. 연애는 오래전 포기한 지 오래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감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다. 여성에게 끌리는 마음을 나는 아직 제대로 직면하지 못했다. 수미는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이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딸로 항상 밝고 자유로웠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우리 별장으로 와. 언니도 올 거야. 재미있을 것 같아.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산속 별장,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차를 몰아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한 작은 목조 별장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탓에 도로가 미끄러웠고 내 코트는 흠뻑 젖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며 나타난 건 수민이 아니었다. 키가 훤칠한 여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서 있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깊고 차분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 여자가 누구지? 수민의 언니. 수민은 언니가 예술가라고 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수민이는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먼저 왔네요. 하영이라고 해요. 수민 언니예요. 하영이. 그 이름이 내 입안에 맴돌았다. 나는 젖은 코트를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별장의 거실은 따뜻한 나무 향과 벽난로의 불빛으로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비가 소나무를 적시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영은 부엌으로 가 커피를 타오며 물었다. 먼지 오셨어요. 피곤하시겠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다. 손가락이 컵을 쥐는 모습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제스처.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해서다. 수민이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화가라고 했다. 서울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주말에 이 별장으로 피신 온다고. 도시가 너무 시끄러워요. 여기서만 진짜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수민이 도착한 건 1시간 후였다. 그녀는 비를 뚫고 차를 세우며 소리쳤다. 지훈아, 미안하. 교통이 막혔어. 우리는 3명이 모여 저녁을 준비했다. 별장의 부엌은 좁았지만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영이 요리를 주도했다. 그녀는 신선한 버섯과 채소를 썰며 우리에게 와인을 따랐다. 첫 만남인데 제대로 즐겨야죠. 그녀의 눈빛이 나에게 머물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벽난로 앞에 모였다. 수미는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나는 웃으며 듣기만 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 하영에게로 갔다. 그녀는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불빛을 좋아요. 모든 걸 태워버리는 기분이 들죠. 그녀의 말에 나는 물었다. 태워버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녀는 나를 보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아직은요. 그날 밤 후 나는 별장의 손님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하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일까? 그녀는 수민의 언니일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일,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가을 잎이 떨어진 오솔길, 하영이 앞서 걸으며 말했다. 지은 씨, 서울 생활은 어때요? 외롭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외로워요. 매일이요.
그녀는 돌아서서 나를 봤다. 그 눈빛에 내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점심 무렵다. 수민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 아빠가 아프대. 나 서울로 가봐야 해. 그녀는 서둘러 짐을 쌌다. 언니, 지은이 좀 봐줘. 나 내일 올게.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이 떠난 후 별장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혼자 있는 거 익숙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익숙하지만 싫어요. 누군가와 함께할 때가 더 좋아요. 그 말에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그녀의 과거,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홀로 남은 상처. 나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성에게 끌리는 마음, 숨겨온 비밀. 저녁 후 우리는 별장의 테라스에 나갔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녀가 말했다. 지은 씨, 당신 눈빛이 좋아요. 솔직해 보이네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스쳤다. 그 순간 세상이 다시 멈췄다. 비가 그친 밤 공기, 우리 사이의 침묵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감정은 뭐지? 다음 날 아침 일. 햇살이 별장의 창문을 스며들었다. 나는 일어나 창밖을 봤다. 산맥이 아침 안개에 휩싸여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하영은 이미 부엌에 있었다. 그녀는 팬케이크를 구우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은 씨.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수민의 부재로 우리는 둘이서 하루를 보낼 터였다. 마음 한구석이 설레면서도 불안했다. 이 감정은 일시적인가? 아침 식사 후 우리는 근처 호수로 산책을 나갔다. 호수의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는 길. 그녀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길이 미끄러워요. 조심해요. 그 접촉에 내 심장이 빨라졌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삶에 대해 더 알게 됐다. 하영은 미대에서 회화를 전공한 후 갤러리를 열었다. 하지만 5년 전 연인과의 이별로 모든 걸 접을 뻔했다. 그 사람은 남자였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죠.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그녀도 나처럼 경계를 넘나드는 감정을 느꼈던 걸까? 저도 그래요.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용기를 내어 털어놓았다. 여성에게 끌려요. 하지만 인정하기 두려웠어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나도요.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텐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그 대화는 우리 사이의 다리를 놓았다. 호수 바람이 우리 머리카락을 흩뜨리며 우리는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오후 우리는 별장으로 돌아와 그림을 그렸다. 하영의 스케치북을 펼치고 그녀가 나를 모델로 삼았다. 움직이지 말아요. 당신의 눈빛을 담고 싶어요. 그녀의 연필 소리가 방을 채웠다. 나는 그녀의 집중된 표정을 지켜봤다.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모습다.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 그림이 완성됐을 때 그녀는 웃었다. 완벽해요. 당신은 빛나요. 저녁 후 우리는 불꽃놀이를 했다. 별장 뒤편 잔디밭에서 하영이 준비한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와려는 예뻐요. 내가 소리쳤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당신이 더 예뻐요. 그 말에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봤다. 우리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키스. 부드럽고 따뜻한 세상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수민의 방이 아닌 하영의 방에서 다음 날 수민이 돌아왔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아빠 괜찮아. 다행이야. 하지만 우리 사이의 변화는 숨길 수 없었다. 수민이 물었다. 둘이 무슨 일 있었어? 분위기가 이상해. 우리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주말이 끝나갈 무렵 나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영이 문 앞에서 나를 안았다. 또 가요? 지은 씨, 내 번호 줄게요. 그녀의 향기가 내 코끝에 맴돌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메시지가 시작됐다. 매일
작은 이야기들. 오늘 그림 그렸어. 당신 생각하며. 나도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 첫 데이트는 일주일 후 한강공원에서였다. 봄바람이 불던 그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이 감정은 진짜예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하영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남자였지만 하영의 과거를 안다고 주장했다. 하영아, 나 아직도 너 사랑해요. 그 비밀 지켜줄게. 하영은 나에게 말했다. 걱정 마. 끝났어. 하지만 내 마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민도 알게 됐다. 언니랑은. 지은아, 그건 이상해.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다. 친구와 연인 사이의 갈등은 여름이 다가오자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나랑 함께 할래. 영원히.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눈물. 하지만 그 여행 중 하영의 전 연인이 다시 연락했다. 사진은 우리 둘이 찍은 키스 사진. 이걸 수민에게 보낼까? 협박이었다. 하영은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나는 알았다. 솔직히 말해. 나 믿어.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영의 갤러리 전시회가 열렸다. 서울의 작은 갤러리. 그녀의 그림들이 벽을 채웠다. 대부분 우리 둘이 영감을 준 풍경들. 이 그림 당신의 눈빛에서 나왔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전 연인은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전시회에 불쾌한 손님으로 왔다. 하영아, 이게 내 새로운 취미야. 그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그날 밤 후 우리는 다퉜다. 왜 그를 만났어? 내가 소리쳤다. 하영은 눈물을 글썽였다. 끝내기 위해서야. 믿어줘.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봤다. 삭제된 메시지들. 하지만 스크린샷이 남아 있었다. 너 없이 못 살아. 돌아와. 민준의 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이게 끝내기라고. 나는 짐을 쌌다. 수민이 중재하려 했다. 지은아, 언니는 진심이야. 민준 그놈.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별장으로 혼자 갔다. 그곳에서 홀로 울었다. 비가 다시 내렸다. 하영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나와봐.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가 서 있었다. 적은 머리, 떨리는 손. 지은아, 사랑해요. 그게 다야.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우리는 별장에서 보냈다. 눈이 소나무를 덮은 풍경. 따뜻한 코코아. 올해는 우리 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하영의 갤러리의 투자자로 위장해 다가왔다. 돈 줄게. 대신 나랑 만나. 하영은 거절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본문은 우리의 첫 기념일. 한옥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가 선물을 줬다. 목걸이, 은으로 된 하트. 내 마음이야. 키스하며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수민이 병들었다. 갑상선 문제.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언니랑 잘 돼서 다행이야. 나 지켜봐 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됐다. 여름일. 제주 다시. 이번엔 평화로웠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하지만 밤 후 하영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 이번엔 진짜야. 내 비밀 세상에 알릴게요. 녹음된 대화. 하영의 과거 고백. 여성 연애에 대한 두려움. 나는 들었다. 왜 숨겼어? 그녀는 울었다. 상처 줄까 봐. 충돌이 시작됐다. 나는 도망쳤다. 서울로. 홀로 아파트에 갇혔다. 왜 시집 무실. 수민이 왔다. 언니 미쳐가. 만나봐. 나는 거절했다. 한 달. 침묵들. 그러다 하영의 편지. 지은아, 나 없이 못 살아. 용서해줘. 읽으며 눈물. 재회는 비오는 날이었다. 강원도 별장을. 다시 그곳다.
하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안아 울었다. 이제 다 말할게. 내 모든 걸. 그녀의 고백이야. 과거, 민준과의 관계는 위장이었고, 진짜 사랑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숨겼다. 수민도 몰라.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우리는 새 출발을 약속했다. 함께 갤러리를 키웠다. 지은의 마케팅 도움으로 전시회가 성공했다. 언론이 주목했다. 신의 화가 하영의 로맨틱 시리즈. 하지만 민준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익명으로 루머를 퍼뜨렸다. 하영의 비밀 연인, 예성은. 소문이 퍼졌다. 하영의 가족이 알게 됐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무슨 짓이야? 수치야. 하영은 무너졌다. 포기할까? 내가 안았다. 아니, 함께 싸워온. 수민이 우리 편이 됐다. 언니, 나 지지할게. 사랑이잖아. 가족 모임. 긴장된 저녁.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웠다. 하지만 하영이 말했다. 저는 행복해요. 이게 제 진짜예요. 아버지는 한숨 쉬며 나갔다. 변화의 시작이요. 여름 끝다. 우리는 여행했다. 부산 바다. 일몰 보며 키스. 영원히. 하지만 배신이 왔다. 민준이 하영에게 접근. 돈으로 유혹돼. 그녀가 흔들렸다. 갤러리 살리려면. 나는 알았다. 그녀의 지갑에 그의 카드. 웨이그. 대질. 돈뿐이야. 사랑은 너야. 하지만 증거는 사진. 둘이 만난. 심장이 찢어졌다. 믿을 수 없어? 나는 떠났다. 서울로. 홀로 울며 직장 그만뒀다. 자유를 찾으려. 수민이 말했다. 언니 후회해. 만나. 가을. 나는 홀로 제주에 갔다. 바다 보며 생각했다. 사랑이란 뭘까? 하영의 메시지 매일 왔다. 미안해. 돌아와. 무실. 하지만 그리움 쌓였다. 한 달 후 그녀가 제주로 왔다. 지은아, 나 포기 못해. 호텔 로비. 돈 맞응. 왜 배신했어? 민준의 돈. 갤러리 위해? 하지만 후회해. 너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화해. 아니. 대화부터. 우리는 제주 길을 걸었다. 내 약함 인정할게. 강해질게. 그녀의 눈물. 나는 안았다. 나도 두려웠어. 잃을까봐. 키스. 바다 소리 속. 돌아와. 우리는 상담받았다. 커플 테라피. 신뢰 쌓아야 해. 전문가 말려. 외주. 솔직 고백들. 하영의 과거 트라우마. 어린 시절 어머니 상실. 사랑 두려웠어. 내 외로움. 가족 무관심. 우리는 가까워졌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갤러리에서 민준 나타남. 축하해. 하지만 눈빛 도끼. 그는 하영 끌어당김. 마지막 기회. 그녀는 밀쳤다. 끝이야. 나는 지켜봤다. 자랑스러웠다. 그날 밤 후 우리는 사랑 확인. 너만 사랑해요. 하지만 새로운 충돌. 하영의 아버지 병들었다. 병원에서 결혼해. 정상적으로. 압력등. 하영 울었다. 어떻게 해? 나는 말했다. 솔직히 우리 사랑 보여줘. 본문은 아버지 회복됨. 우리는 가족 식사 초대. 긴장. 수민 도움. 아빠, 언니 행복 봐. 아버지 시선 우리에게. 하영 손 잡음. 아빠, 지훈이 제 사랑이에요. 침묵들. 아버지 한숨. 행복하면. 대응. 눈물. 용서의 순간. 여름일. 우리 갤러리 확장. 지훈의 아이디어. 온라인 전시. 성공. 언론 인터뷰. 사랑의 영감. 소문 사라짐. 민준. 법적 조치. 끝났어. 하지만 내 안의 불안. 우리 지속될까? 하영 아는 일. 네. 약속. 가을. 별장 다시. 기념 여행일. 이 떨어지는 길. 산책 끝. 첫 만난 날처럼. 키스. 겨울. 제안. 하영 무릎 꿇음. 결혼할래. 우리 방식으로. 단지. 은근. 눈물. 계획들. 작은 결혼식들. 별장에서. 수민 플래너. 친구들 초대해요. 봄날.
꽃 피는 날, 사약가, 영원히 함께, 키스, 박수훈. 하지만 과거 그림자, 민준 복수, 가짜 뉴스, 하영의 스캔들, 갤러리 위기, 하영 무너짐나. 다 잃을까? 내가 세운 일. 함께 이겨. 법정 싸움, 증언 후. 사랑 지켜요. 승소음, 자유음, 여름일, 허니문, 유럽일, 파리, 에펠탑 아래, 사랑해요. 돌아와요. 일상나. 함께 사는 아파트, 아침 커피, 밤 이야기, 충돌 재발, 하영 작업 과로, 쉬어, 다툼 뭐, 이해 못해, 헤어질 뻔, 하지만 대화, 서로 필요, 수민 결혼, 우리 축하요. 너희 덕에 용기 냈어. 가을, 임신, 아니, 입양 생각이야. 아이 키울까, 꿈문, 겨울, 가족 모임, 아버지 인정문, 딸들아, 행복해요. 새해, 변원, 갤러리 브랜드, 지은 CEO, 하영 아티스트, 여행물, 제주, 바다 보며, 미래, 하지만 병문, 하영 건강 이상, 검사음, 암초기, 충격은, 왜 나, 울음무, 치료 시작일, 병원 생활, 내가 간호, 함께 이겨, 여름일, 회복될, 살았어, 기적들, 가을, 완전 회복될, 별장 파티, 가족 친구 모임, 인생 축하요, 결혼 1주년, 여행물, 사랑 영원, 노년 꿈, 함께 늙길,